자, 지역사회 교육운동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머금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운동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좋은 지역사회 만들고 좋은 가정이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지역사회가 좋은 가정, 좋은 학교를 만들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하나로 돌아가는 다 중요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에 다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 교육운동은 이제 눈을 돌렸어요. 2010년에 이런 걸 뛰어넘어 어떻게 시민들의 리더십,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이냐, 시민교육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리더십 순회 포럼을 시작을 해서 시민교육에 역점을 뒀습니다. 결국 아까 주제에 있듯이 따뜻한 시민 만드는 거죠. 성숙한 시민 만드는 거죠. 성숙한 시민, 유능한 시민 만들어가는 이런 운동. 그래서 우리가 내건 구호가요. Good community, good citizen. 좋은 지역사회, 좋은 시민.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드러커 씨는 NGO의 사명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NGO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시민 정신을 키워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능력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 정신을 키워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저희 남편은 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GO에서 일했죠. Government Organization에서 일했죠. 저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에서 일했어요. 저는 NGO에서 45년 일했고 우리 남편은 GO에서 40년간 일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남편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해 줬어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민정신을 키우는 일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가 당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당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 정부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격려하면 가운데 제가 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지지해주면서, 그리고 사실은 퇴직을 하고는 우리 남편도 NGO에서 일했죠. NGO에서 봉사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도움도 드리면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즐거운 협력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을 reseed라고 다시 씨앗으로 심겨지다라는 주제를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 새로운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씨앗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가꾸어져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가야 사회는 요만큼, 조금, 아주 조금 변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 우리가 했던 방법, 사업 내용, 그런 걸 알려주기보다 저는 우리 운동의 가치를 몇 가지 한번 뽑아봤어요. 이 가치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누구냐, 우리 단체가 뭐 하는 데냐, 그래야 방향이 생기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지.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만 빠르면 잘못 가는 거야.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시대 흐름을 읽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할 때는 정말 언제나 앞서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앞선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를 만들고 지도자 양성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의 위상을 정립해 간 것은 우리 운동의 자랑스러운 가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를 해서 닫힌 학교를 열린 학교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우리 운동이 대단히 창조적인 일을 했다. 이거는 창조적인 가치다. 왜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학교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아세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운동장이 개방한다는 팻말이 붙은 거, 그 우리 단체가 해놓은 일이에요. 이게 창조적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단체인 우리 단체가 정부기관인 학교하고 협력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에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이끌어낸 거죠. 이런 학교와 협력을, 지역사회 학교가, 민간단체와 학교가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낸 우리 운동의 협력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평생교육의 요구도 없었을 때,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나요? 제동초등학교 복도 끝에 앉아서 프로그램 안내지를 1000장을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제동초등학교 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안내지를 1000장을 논아줬는데 그 다음날 교실에 온 사람은 3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교육에 대한 요구도 없었어요. 그때는 물론 평생교육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학교 중심의 평생교육을 주장하면서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가르치는 평생 학습 마을을 만들어가자. 지금 시대에 요구하고 하려는 사업들을 우리는 벌써 이렇게 50년 전에 이런 일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선구자적 가치로 좀 해도 괜찮겠죠? 이런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씨앗을 뿌릴 때에 갖고 있어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예절다도 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양성과정을 통해서 사회와 단절된 주부들에게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우리 운동의 대단히 진취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주부들이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해요.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만나서 지금의 자기가 있다고. 저는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뻐요. 내가 살아온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할 때 정말 참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아이를 잘 길러야 하고, 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즐거운 학교,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거는 우리 운동의 굉장히 발전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국가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다양하게 양성해 놓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성해 놓은 것은 우리 운동의 생산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다시 씨앗이 되어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힘이 빠졌을 때마다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그런 시 하나 낭송해 드릴게요. 제목이 희망갑니다. 문병난시의 시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 속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마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좋아해요. 제가 지역사회 교육운동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에겐 꼭 더 좋은 내일이 찾아온다. 단련이 있어야 명검이 된다. 시련이 있어야 성취도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시를 읽곤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은지 제가 짐작을 해요. 물론 저하고 다른 어려움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희망가를 꺼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명검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일하시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얘기로부터 시작할까 그러다가 이걸 좀 미루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얘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장한나가 있습니다. 이 장한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첼리스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장한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문에 이 장한나가 쓴 글을 읽은 거예요. 첼로는 악보와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지구적이라면 오케스트라는 단원들과 대화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아요? 단원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독주는 혼자 연주하는 거는 같은 빨간색을 얼마나 진하고 연하게 채색하느냐를 고민해야 되지만 오케스트라는 모든 색이 어울리는 무지개를 빚어내는 거래요. 오케스트라가 훨씬 힘들지만 자기는 재미가 난대요. 그래서 지휘자는 소리에 미쳐야 하고 결국은 소리로 판가름이 나는 직업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악기 경험이 없다면 지휘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한나는 얘기합니다. 자기는 최고의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무엇보다 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장한나가 오케스트라 단원 앞에 설 때 이 음악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뭘까? 이 작곡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악보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야 연주가 부끄럽지 않을까를 생각한대요.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주하려는 곡을 충분히 해석을 하고 그 곡을 쓴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도대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작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느리게 연주하느냐에 의해서 황홀한 연주가 되기도 하고 지루한 연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하면서 크게 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서 철저하게 곡을 해석을 해갖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장한나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대요. 지휘자는. 한 명 한 명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대요.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그 소리에 담긴 연주자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기 소리만 듣지 지휘자가 그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못 들어서도 안 된대요. 현악기, 타악기가 끊임없이 현악기, 타악기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조절해야 된대요. 더 작게, 더 크게, 더 힘있게 조절해야 된대요. 그 소리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연주자는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자들도 자기 악기 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의 악기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지휘자는 단원들이 각기 재능과 능력을 자기 자신의 음악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단원들의 마음을 얻는 지휘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한나 지휘자의 악단을,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태도가 우리가 현장에서 평생학습자들을 만나는 태도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습자들에게 몰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습자 한 명만 단순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학습자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뭘 원하는지,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뭘 더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들을 얻어내는 것이 현장을 활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저는 장한나 지휘자의 그 오케스트라 연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참 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양대학의 유영만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에스프레소 하나만 있으면 모든 커피가 만들어진다. 나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왔냐 하면
나는 살림꾼이다. 나는 살림꾼이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린다. 그러는 살림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라는 바탕 위에서 발전을 해요. 내가 우리를 무시하면 발전 안 해요. 근데 나는 우리라는 바탕 위에서 발전한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적 영역에만 머물고 있던 사람을 공적 영역의 나로 만들어주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투터처 차일드의 영화를 제가 뭐 내용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거기 제가 교육받으러 갔었어요. 1979년에 거기 가서 들은 얘기예요. 스미스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해요. 이 사례 발표가 제일 잘 들렸어요. 영어로 말하는데. 이 노인이 70세가 넘었어요. 근데 사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ABCD를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ABCD 배우러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글을 배웠대요. 글을 배우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배우고 또 다른 걸 배워서 뭐가 됐냐 하면 상담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들을 바로 세워주는 상담의 역할을 하는 이 스미스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ABCD도 몰랐던 사람이 상담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이 스미스 부인을 나는 한국에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 스미스 부인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스미스 부인들을 만든 겁니다. 전국에 스미스 부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을 위한 삶에서 지역사회를 위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얘기를 멈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사실은 실력이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실력이 뭐 단순히 뭐 달달 외워서 뭐 한다가 아니라 실력은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사람은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의 전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 말할 줄 알아야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은 배우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항상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실력은 배우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신문을 통해서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학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실력 없는 인생은 미쳐놓는 인생이다.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 어떻게 내가 하게 됐나.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 교육운동밖에 모른다고. 주성민은 다른 건 모른다고. 그런데 그걸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그만큼 내가 몰입해서 이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자랑을 했나요?
이런 일을 우리 단체가 부모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국민훈장, 동백장이라는 훈장까지 받게 돼서 더 책임감이 막중하고 이 부모 교육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을 정부가 하지만 정부가 한다고 해서 지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속력을 갖고 하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제가 작은 얘기를 여러분은 크게 받아들이고 작은 씨앗을 여러분 큰 씨앗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현장이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움이 됐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